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들 티어 나누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제가 해외 유튜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A, B나 또는 BC의 위치에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코인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코인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위에 올려놓는 코인들인데 저는 검색을 해서 좀 조사를 해봤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전혀 모르던 코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지금 22년도 하반기까지는 레이어2 또 초신성이라는 테마의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들을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사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 정도 상태인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신생 코인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을 것이고 이게 점점 심화가 되면 될수록 좀 그러니까 특정 코인만 매집하는 그런 고인물이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든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이 티어 나누기는 순전히 제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같은 게 C의 위치에 있다. 이건 이 코인이 C등급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앞의 경우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냥 C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제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그냥 불변인 것들을 먼저 올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S등급입니다. 여기에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맨 위에 두 개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 사견이니까 F등급을 하나만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D등급과 F등급의 차이가 뭐냐? 실제로 S랑 A등급의 코인에는 정말 좋은 코인들, B등급은 A보다는 조금 덜 좋은 코인들이고 C는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인데 D등급의 코인들은 쓰레기 코인이다. 코인 자체가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은 뭘까요?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될 때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코인인 겁니다. 전망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투심이 부족해요. 이 차트를 만들어내는 일부 투자자 또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투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F등급 하나 올려놨고 그리고 좀 대분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가장 강조되는 점, 23년도에 강조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BSV랑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랑 BSV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정말 고인물들 중에서 애정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하는 코인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른 점이 없는 게 NFT, 메타버스 계열 코인 두 개만 올려놔 볼게요. 샌드박스랑 엑시 인피니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샌드박스랑 엑시 인피니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왠지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엑시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고 비교를 해놓자니 엑시 인피니티는 D등급에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불장만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샌드박스가 좀 더 높게 올라가긴 했어도 같은 NFT나 메타버스 계열 장세를 받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고인물이 돼가는 코인들의 특징은 초기에 장세를 받을 때는 정말 뛰어난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세에 힘이 없어 차트도 좋게 나왔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이슈가 그렇게 좀 약발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높게 평가받는 코인들, 특히나 신생 코인들은 다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르고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입장에서도 정말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구코인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뭐 우지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에서 좀 분리가 돼서 나온 코인이나 초기에 나올 때는 정말 목적성은 좋았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놓고 보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가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 캐시는 D등급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웹3 테마인 건 좋아요. 하지만 역사가 오래됐죠. DCG가 21년도, 20년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DCG한테 투자를 받고 베리 실버트에 힘입어서 올라간 코인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계열의 메타버스 계열 코인을 하나 평가를 하자면은 아까 샌드박스랑 엑시 인피니티를 평가를 했는데 어쩌면은 마나 디센트럴랜드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C나 B쯤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고 1티어에 해당하는 NFT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인물의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D등급에 위치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개 추려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민코인을 좀 정리를 해보고 대시, F죠. 그리고 네오의 경우에도 D등급에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라이트코인은 D등급인데 저는 C등급까지만 줄게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등급이고 그 다음에 엔지니도 한 C등급쯤 되고 정말 애매해요. C나 D 사이인 것 같은데 그냥 C등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이 이캐시죠. 이캐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캐시가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그냥 가격으로 장난치고 그런 거 외에는 과연 이게 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있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D등급인데 D등급의 석잔이 너무 우리가 알던 좀 고인물 코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C나 D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오스 코인이죠. 이오스는 사실상 이번 연도나 아니면 20년도 이후에 평가를 할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아발란체 또는 뭐 솔라나 망해버린 루나, 루프링 또는 뭐 다양한 요즘 생겨난 거래소 코인들을 가치가 어떻네, 뭐 기술적으로 레이어 2 또는 뭐 롤업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네, 그런 것들이 20년도나 뭐 이번 연도까지 좀 평가가 되는데, 이 코인이 좀 평가를 받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까지도 5년 전에 떠들던 얘기나 지금 현재 떠들던 얘기나 가치적으로 상향하지 못했어요. 기술력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그냥 F에 그냥 때려박고 싶은데 D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으니까요. 투자하는 사람들만 불쌍하긴 한데 뭐 D나 F 사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클이죠. 초록색 이클인데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오스랑 똑같죠, 얘기가. 그냥 과거 얘기일 뿐입니다. 뭐 빠르네 아니면 뭐하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불장, 진짜 초불장에서만 가능했던 얘기고, 기술적인 발전이나 그런 점에서 뭐 크게 나아진 점이 없고요. 이게 이더리움의 POW인데 평가가 좀 불가능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밑으로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프로젝트도 F등급이나 D등급에 놓을 거고요. 회생보다는 좀 그냥 도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은 대부분 정리했는데 트론이 나오죠. 트론도 D등급입니다. 사실 저스틴 선이 많이 떠들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트론 쪽에서 보여준 게 있냐? 없어요. 지난 장에서 웨이브 떡상하길래 스테이블 코인 내놓고, 루나 떡상하길래 스테이블 코인 다 베껴서 내놓고, 지금 다른 기술들 사용하는 거 막 베끼려고 하고 있고, 사실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베끼는 거 말고는 자체적인 기술로서 발전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해외 거래소에 전송시켜서 좀 빠르게 보내거나 수수료가 좀 적게 되는 이점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예외적인 것이 에이다가 되겠죠. 에이다가 CAD. 저는 여기에 올려놓으면 아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이 등급이 C나 D등급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올려놓을게요. A등급은 부족하고 B등급입니다. 그리고 테조스가 있는데 D까지는 아니고 C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론보다는 좀 가치적으로 낮죠? 하지만 B등급으로 가기에는 보여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이 어떤 그림과 비슷하냐면은 솔라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솔라나는 B나 A에 섞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FTT, FTX 거래소 토큰을 만나는 순간은 F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구분해 놓고 보면은 솔라나는 B나 A에 있을 것이고 이미 망한 프로젝트는 F등급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많이 비슷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충 이 정도면은 많이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체인링크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는 체인링크는 고인물들의 느낌과는 다르고 지금 C등급에 있는 코인들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이냐? 그냥 디파이나 스테이킹 유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1티어나 2티어로 구분을 함에 있어 그 기술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NFT 메타버스나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는 무조건 높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기술은 우리가 개인이 느끼기에는 차트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효과도 있고 안정적인 홀더들을 양성해내는 결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엇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예외가 있다면 진짜 미친 듯한 이유를 주는 상품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B등급쯤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초신성 메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이브도 같은 위치에서 바라봐 주시고, 첫 번째 알고랜드죠. 저는 알고랜드를 정의할 때 초신성 메타로서 설명을 하면서 기술력 좋고 좀 바라봐야 될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역량적으로 또는 이 커뮤니티적으로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B쯤에 뒀었겠지만 이제는 C등급이다. 23년도 들어서부터는 C등급이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앱토스가 B등급에 위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투자 상품, 투자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앱토스 차트를 보면 어때요? 다른 것들보다 좀 우수한 차트를 만들어내죠. 이번 한 2, 3개월 동안 정말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투자자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 초신성 테마를 설명할 때 어떤 점들을 들었죠? 에코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발전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다만 제가 A등급을 주지 않은 이유는 가격 반등이 너무 좀 세서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B등급에 드리고요. 밈코인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밈코인하고 좀 다를 게 없는, 실제로 NFT 실체에 대해 있고 실체는 없지만 그냥 밈코인인 2등급은 따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 코인인데 AR 위브라고 불리거든요. 예전에 솔라나 생태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AR 위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개발자로서 이 개발자의 저장 공간, 웹3 스토리지 같은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NFT보다는 좀 밑에 있겠죠. 이제 해외 유명한 투자자들이 설명을 하는 게 NFT가 먼저 뜰 것이고 웹3가 따라 뜰 것이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장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좀 단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배치를 시키겠지만 그 그림은 너무나 장기적이고 아직까지는 현실하고 좀 다를 게 많이 없다 해서 C등급에 배치를 해봤고, 초신성 테마에서 아발란체 있고 어찌 보면은 미나랑 니어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좀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발란체는 제가 봤을 때는 A등급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순서를 조금 나누자면은 이따 거래소 토큰, 거래소 코인을 설명할 때도 말을 하겠지만 이 BNB보다는 좀 뒷단계에 있다. 제가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을 넣었죠. 근데 이더리움이 좀 더 가치가 높다면 앞에 위치를 시켰을 텐데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싶습니다. 이미 초신성 테마의 장점은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긴 하겠지만 그냥 범용성 자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오스 네트워크, 코스모스의 네트워크, 그게 아니라면 솔라나의 네트워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같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지 않는 코인들의 뭐 토큰, 작업들은 이게 교환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스왑 형태로 교환을 하거나 그 스왑 형태도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었죠. 근데 코스모스를 보세요. 이미 코인 자체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토큰들을 거래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조차도 다른 것들보다는 압도적이고요. 그냥 생태계 자체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이 초신성 테마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는 BNB보다는 뒤에 있고 코스모스보다는 앞에 있다. 그리고 이게 폴카닷이죠. 이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대로였으면은 저는 A는 못 주겠지만 B 정도는 줬을 거예요. 근데 요즘 폴카닷을 보면 이게 초신성 테마의 기술이나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방향성은 같은데 실적이 너무 없어요. 이 밑에도 뭐 쿠사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다른 코인들에서는 이들이 뭐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NFT를 준비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실적으로 드러나는데 폴카닷은 기술만 있지 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폴카닷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폴카닷을 밑으로 내렸고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폴리곤 매틱이죠. NFT, 게임, 뭐 메타버스 안 들어간 게 없죠. 그냥 지금 구현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다 사용 가능하고 사용자들도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초신성 테마를 설명을 할 때 폴리곤 좀 지켜보고 있다, 팬텀하고 좀 같이 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솔직히 차트를 많이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불장이 일어나거나 알트 상승장이 나온다면은 매틱은 앞으로 근본이 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성 테마가 좀 정리가 됐는데 거래소 토큰을 평가를 할 때는 이 거래소 토큰의 기능이나 아니면은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거래소를 평가하면 됩니다. 제가 왜 FTT에 대해서 F등급으로 그냥 쓰레기다라고 왜 평가를 했냐면 거래소 자체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예전이라면 B등급이겠지만 C나 D 사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오비 중국 거래소죠. C나 D인데 D 쪽으로 놓고 오캑스 요즘 뜨고 있죠. 어쩌면 바이비트보다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캑스 거래소를 안 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위상이라는 거를 평가를 해봤을 때는 요즘 추세에 따르면은 바이비트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것이 좀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B등급으로 뒀는데 저조차도 OKX를 안 쓰기 때문에 C등급 쪽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BNB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BNB가 거래소 토큰으로서 뭐 바이낸스가 1등이기 때문에 A등급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직접 민팅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그 21년도에 유행했던 것들 이 바이낸스에 들어가 보면 언에 들어갔을 때 런치패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참여해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아류작에서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NB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에서 행해지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스테이킹 해놓고 당첨됐냐 당첨이 안 됐냐 그런 것들, 그런 활용도도 좋고 네트워크 자체도 괜찮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쓰고 있는 BEF 바이낸스 네트워크도 괜찮고 범용성이 괜찮아요, 다른 것들보다는. 그리고 바이낸스의 압도적인 점유율도 이 코인의 등급을 A등급으로 만드는데 한몫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뒷배도 튼튼하고 실제 기능조차 좋으니 A등급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대충 정리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BTT, 비트토렌트, D등급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 3년 정도 이캐시랑 함께 이 코인은 과연 무슨 코인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했던 코인인 것 같고요. 네, 딱 여기까지 정리하고 2편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이 밑에 있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XRP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부터 가장 먼저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넣은 다음에 이 각자의 위치에서 위치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등급, A등급 사이에서도 순서를 구분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2편에서 말씀드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황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정보를 설명하느라 시황을 못 올려드렸는데 실시간 시황과 정보를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가 되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